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일단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좀 큰 힘이 되더라고요. 더불어 현미경 단체 톡방에 들어오셔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유튜브 뒷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른 사람의 부동산 경매 정보도 많이 얻어 가십시오. 오늘 봐야 할 물건은요, 2018 타경 4702입니다. 이 물건은 낙찰 받은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 물건이고요. 감정 금액은 1억 180만 원 정도였고, 두 번 떨어지고 나서 5,200만 원 정도에 낙찰되었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땅은 아니고요. 그때 그 현장을 둘러보는 임장반을 꾸려서 직접 보러 갔었는데, 그때 그 임장반들 중 한 명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땅 자체는 그렇게 별다를 것이 없었는데요. 주변 상황이 이 땅을 그냥 놔둘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느낌이 싸하게 밀려오더라고요. 묘지가 한 개 있었는데 굉장히 어설프게 보였고요. 묘지는 한 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없애버린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솔직히 처음 토지 투자에 접하시는 분들은 묘지가 있으면 일단 꺼림칙하게 생각을 해요. 겁도 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안 할래요 하고 패스를 외칩니다. 그래서 이 땅도 두 번이나 유찰이 된 것처럼 보여요. 이 묘지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목이 전이니까 농취증을 쉽게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다행히 농취증은 쉽게 발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묘지를 이장하고 원래의 밭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되겠죠. 농취증 발급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제 영상 목록에서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목이 농지인데 저렇게 묘지를 쓰면 아무리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해도 묘지를 쉽게 보기 마련이에요. 게다가 땅 모양은 길에 살짝 맞닿아 있으면서 분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솔직히 저 묘지를 굉장히 우습게 볼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임장을 가셨던 분들도 우습게 보셨던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저런 분묘를 보면 어떻게든 저 분묘를 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많이 꽂히는데, 경매에 나오는 모든 부동산은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은 나중에 처리하고 그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하는 게 좋아요. 또 그 우선순위를 반드시 먼저 결정을 해야 일의 진척이 착착 이루어지거든요. 소유자가 누구고 분묘는 어떤 경로에서 이 땅에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는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묘지가 없으면 쓰임새와 활용도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생기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다행히 이 땅은 주변 여건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개발 압력이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농지로 쓰임새가 있는 땅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건축물 또는 건물이 들어설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했거든요. 다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잘 몰라가지고 저도 그 시기를 조금 저울질할 뿐이었죠. 낙찰을 받고 묘지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묘지 주인이 묘지 땅을 다시 사겠다고 했는데 낙찰자가 팔 마음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시큰둥했고요. 또 묘지를 이장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미리 설레발을 쳤지만 이것도 낙찰자 입장에서 썩 내키지 않아서 그랬는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니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끌어짓는 셈이 되는 거죠. 그 사이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굉장히 많이 변했죠. 아무리 분묘 기지권이 있다고 해도
이제는 묘지 주인은 땅 주인에게 땅 서약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판례가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묘지 주인도 지쳤는지 더 이상 낙찰자에게 이장비를 달라 하거나 아니면 땅을 팔라고 조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속사정을 다 어떻게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십시다. 2018년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6만 1,8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8,2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 시세가 1억이 살짝 넘었다면 2021년 공시지가는 19만 600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전체 공시지가는 9,700 정도 되니까 2018년도 감정가 그 가격을 그대로 대입하면 1억이 훌쩍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묘지 주인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묘지 주인도 계속 땅을 매입하려고 시도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묵혀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런 땅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을 보면서 버틴다라는 것은 말은 쉽지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주변 여건이 계속 좋아지니까 시세는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고 경매 낙찰 가격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말로 낮은 가격처럼 보일 거거든요. 이 땅의 묘지는 솔직히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하자가 아니죠. 당장 뭔가를 처리해야만 속이 시원한 것 같아도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방법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나저나 낙찰자는 저 땅을 언제 팔까요? 분명히 팔기는 팔 것인데 얼마에 팔 것인지 솔직히 좀 궁금하네요. 아마 기대치가 있으니까 적은 금액을 부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묘지 주인은 다시 저 땅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묘지 주인이 땅을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들어요. 이미 이 땅은 묘지 주인이 생각하는 금액 이상을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테니까 굳이 묘지 주인에게 땅을 팔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또 본래 땅 주인은요, 저런 식으로 오래 줄다리기가 시작되면 예전에 내가 얼마에 살려고 했었는데 하는 그 예전 가격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인정하지 못해요. 팔 때는 지금 시세를 생각하고 살 때는 예전 가격을 생각하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더라고요. 저 묘지 주인이 이 땅을 다시 사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